2008년 일어난 키코 사태 기억하십니까? 수백 개의 중소수출기업들이 동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키코라는 금융상품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말부터 많은 중소수출기업들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키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기업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키코 사태 2년 후 이제 기업들은 하나 둘씩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기업 대표들이 수출의 탑을 반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방문했습니다. 모두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들입니다. 삭발 유지하고 또 남의 빚 안 얻고 한 대 사는 사람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은행에 대해서. 근데 이런 난리 갖다가 이런 키코에 가입시킨 것이,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외국은행 비용세력 금감원을 다 둬자! 내가 투기를 했습니까? 내가 사채를 달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난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고 그리고 내가 저승에 가져갈 것입니다. 철수하라! 키코란 기업들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계약한 금융상품. 은행과 기업은 일정 금액의 외화 매매를 계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금액인 행사 환율을 정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기업은 행사 환율을 보장받습니다. 환율이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계약금의 2배를 행사 환율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거래은행 직원의 권유로 키코에 가입했다. 엄청난 손실을 입고 결국 도산했습니다. 키코에 가입했다가 올 들어 806억 원의 손해를 본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은 거액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손실을 그리고 2년 후 이 업체는 올해 2월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키코 피해를 더 이상 감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된 의류 수출업체가 2년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뜻밖의 키코라는 거에 부딪혀가지고 신용장 개설이라든가 이런 수치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모두 전부 다 중단이 돼버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해외 고객들하고의 거래도 끊기게 되고. 아니, 청도에서 그랬어요. 청도요? 네. 작은 문제로 중국 현지 공장에 직원이 감금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감금됐던 상무만이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직원입니다. 돈을 송금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송금을 못 해주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죠. 은행에서 모든 걸 차단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그때 막 회장님 와서 돈을 구해가지고 별도로 구해가지고 송금해주고 제가 한 열흘 만에 나왔죠. 그분하고. 임 대표가 살고 있는 집마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곳에서 7대째 살아온 종갓집의 장손. 저기.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 사진도 떼었습니다. 막상 나가게 되면은 더 처참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실세 이제 낙찰에 대해서 집을 교제해야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허탈감도 있을 것이고. 거래한 통화옵션 거래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07년 말 키코 계약을 맺은 임 대표.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고 주거래은행의 권유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설명을 했다는 얘기. 안 하던 걸 계속 권하니까 이게 무슨 적금 가입하는 캠페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무슨 페널티가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중소기업을 이런 환관리를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잘 지원은 정책이구나. 그걸 말하지. 그땐 953원까지는 이게 나아지면. 문제가 생긴 건 2008년부터.
환율이 오른 만큼 손실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키코 결제액만 매달 2, 3억 원. 계약 기간 1년 동안 손실액은 14억 원이 넘습니다. 키코 문제가 불거지자 스트레스로 지병까지 깊어졌습니다. 오후 8시. 예. 70년만. 은행만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무죄 소치도 있지만은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권유하지 않은 은행도 원망스럽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 가정이 완전히 조상 때부터 물려왔던 모든 토지며 이것이 다 물거품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날아가게 됐습니다. 기업들은 은행이 키코에 대해 설명했지만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자동차 생산 설비업체. 이곳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키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늘 복잡했죠,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이거 뭐 완전히 떡 폐가죠, 이거. 뭐 기계고 뭐고 다 들고 나갔으니까. 키코로 손실이 늘어나면서 올해 5월 공장이 매각됐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나 은행 쪽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우리가 예상 수주가 한 1,000억 가까이 돼요. 그것만 그냥 올해로서 살아나는 거죠. 키코고 뭐고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내는 정상화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이 마당에 와서 그냥 주저앉으니까 그게 너무 원망스럽고 그냥 세상에 한탄스러운 거죠. 이 기업의 연 매출액은 250억 원 규모. 멕시코의 포드 자동차 2007년 말에는 $10,000,000짜리 대규모 공사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크라이슬러. 공사를 준비하면서 두 개의 은행과 각각 키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우리 경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체결하겠다. 그 공신력을 가지고 업을 하는 게 저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간 흑자를 유지해오던 기업이 키코로 인해 총 1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두 건의 계약으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키코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 중소기업이 471개, 총 손실 금액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들하고 중견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 평균 내면 업체당 평균 뭐 92억에서 95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900 몇십 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그냥 어림잡아 1000개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대위 기업들의 어떤 피해 결과를 봤을 때 업체당 이 정도, 전체 피해 업체 수는 이 정도 되니까 약 10조 정도는 될 거다. 충분히 추산이 가능합니다. 간신히 부도를 면한 한 섬유업체. 전 직원들이 지난 2년간 임금을 동결하며 고통 분담을 해야 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어렵다고 소리 듣고서는요.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일으키셔야 됐다는 마음만 가지고 또 사장님께서 너무나 애쓰시는 마음이 보시니까는요. 뼈아픈 구조조정도 있었습니다. 30년간 함께온 직원 13명을 정리해고한 것입니다.
나가는 사람 보니까는요, 너무나 제가 미안했었어요. 울고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동료들이요. 그래가지고서는 30년 된 직장을 나갈 때 그 사람들도 가정에 한참 돈 들어가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저도 미안했었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보지도 못했어요. 이 업체는 계약서 내용이 어려웠고 은행의 설명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이거는 제 수출업체를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품을 어떻게 정부에서 분명히 어디 관리 감독 기관이 있을 텐데 허가 없이 만들어줄 리도 없고 수출업체들한테 뭐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팔겠느냐라는 사실 좀 아니란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믿었고요, 은행을. 여러 건의 계약으로 입은 총 손실액은 약 82억 원. 수출량은 늘어나고 실적은 좋은데 은행에다가 쓸데없는 돈을 갖다가 그 돈을 메우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게 이 제조업 기업인들이 할 짓이 아니었잖아요. 그때가 정말 앞이 캄캄했었죠. 공장 이전을 위해 사놓은 새 건물도 자금 부족으로 임대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게 다 떠나간 거죠, 지금. 꿈도 다 날아가고. 판매 당시 은행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환율 하락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환율 전망 자료입니다. 20가지 이유를 들어 2008년 환율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빠진다는 걸 전제로 깔고 했으니까. 그런 거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했으니까 일단 환율은 무조건 빠지는구나. 그러면 이 상품은 들라고 할 때 설명하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한 거죠. 환율에 민감한 수출 기업들은 은행들의 하락 전망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